자, 이제 SSD예요, 여러분. SSD도 어때요? 시험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자,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반도체를 이용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는 자성체, 자기 디스크잖아요. 그쵸? 이 핀 알루미늄 원판들로 이루어진 플래터라는 기기를 회전시키고 그 위에 헤드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SSD의 내부 구조는 기존의 HDD가 뭐냐 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말해 HDD와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SSD는 USB 저장 매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를 봐봐요, 여러분. 위에 플래시 메모리가 뭐예요? USB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SSD는 이 플래시 메모리가 몇 개 있어, 지금. 한 줄에 4개씩 있으니까 12개가 꽂혀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USB보다, 그쵸? 이게 용량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USB를 뭐예요, 지금? 하드디스크처럼 만든 거야,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처럼 만든 게 SSD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SSD는 USB 저장 매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USB 저장 매체를 하드디스크 대신에 장착시킨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특징, 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빠른 속도와 내구성이에요.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라서 던지면 그냥 그치 헤드나 액추에이터나 플래터나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충격이 약한 데 반해서 SSD는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어. 자, 이거는 막 던져도 괜찮아. 이해했죠? 자, 또한 원판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SSD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를 모아서 만든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직접 기계적으로 헤드를 움직여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찾음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자기 테이프랑 비슷해. 이거 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플래터는 어때요? 그거보다는 뭐요? 그쵸? 엄청나게 빨리 돌지만 어쨌든 기계적으로 도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SSD는 어때요? 빛의 속도로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기의 속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신호로 찾음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메모리 중에서도 그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뭐 레지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램도 있고 이게 좀 빨라. 이해했죠? 플래시는 어때요? 메모리 쪽이 좀 느리긴 하지만 그치. 하드디스크하고는 어때?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쵸? 걔는 어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어때?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이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전부 뭘로 돼 있어?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노트북도 요즘에 비싼 건 다 뭐예요? 이게 하드디스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SSD로 돼 있어. 그게 어때? 부팅 속도도 훨씬 빠르다. 부팅 속도가 뭐냐면 어때? 컴퓨터가 빨리 켜져.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쵸. 낮은 소음과 전력 소모량이다. 3번, 2번, 3번을 알아도 이게 시험에 나면 이게 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예요? 하드디스크는 어때? 플래터를 물리적으로 돌려야 하지만, 그쵸?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워딩이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야, 그쵸? 외부 충격에 약한 데 반해서 SSD는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어, 그쵸? 또한 원판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SSD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를 모아서 만든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직접 기계적으로 헤드를 움직여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내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찾음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그쵸? 장점이 있냐 하면 낮은 소음과 전력 소모량이야. 그쵸? 읽고 설명할게. 하드디스크의 경우 물리적으로 원판을 계속 돌려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소음과 전력 공급량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는 데는 어때요? 모터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전력 소모량이 많이, 그치? 자,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화된 SSD의 경우에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소모 역시 하드디스크가 최소 3W 이상인 것에 비해서 1W 미만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결국 같은 배터리 사용 시에 훨씬 오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는 SSD가 유리하다. 근데 이제 제가 놀랐던 거는 이게 모터를 돌리는데 3W나 되는데 모터도 없는데 1W나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반도체가 그치 전기를 진짜 엄청나게 먹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알아둬. 2번과 3번이 시험에 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토리지. 야, 그쵸? 스토리지는 저장 매체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일반 서구에 비유되는 전자서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스토리지는 뭐다 이게? 전자 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어때? 그치? SSD나 하드디스크는 뭐 이렇게 생겼어. 하드디스크는. 그치? SSD도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즘에 어때? 더 소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스토리지는 어때? 이런 것들이 막 수십 개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그쵸. 저장 매체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일반 서구에, 그치? 비유하는 전자서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드디스크 하나를 뭐 책 한 권으로 본다면 어때요? 책이 여러 권 꽂혀 있는 거랑 어때요? 그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도 분류, 저장 및 소독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임시 서구에 보관되고 이후 최종 보존 서구로 배치되듯이 전자 기록물 역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록 매체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관되어 온 후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임시 서구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리지야. 그러니까 일반 스토리지는 뭐예요? 이게 임시 서구란 말이야. 그치? 임시 서구에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일반 스토리지는 정보의 쓰기, 수정 및 삭제 등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어때? 뭔가 마지막으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분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때는 일반 스토리지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정보의 쓰기,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해야 돼. 이해했죠? 그거 이제 줄쳐놓고 일반 스토리지에서는 쓰기,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일반 스토리지에서 여러 기록 관련 절차를 거친 최종 전자 기록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매체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러한 저장 장치는 일정 기간 동안 수정 및 삭제 가능 기능이 불가능해서 접근 및 정보의 주기적 자동 검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장치가 아카이빙의 전용의 스토리지다. 아카이빙이 뭐예요? 이게 연구 기록물이란 얘기잖아. 그쵸?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서구에 해당하는 게 일반 스토리지라면 연구 기록, 그치? 연구 저장하는 거. 이해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아카이빙 스토리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한 번 생성이 되면 변경되지 않는 고정 콘텐츠를 장기간 위변조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일반 서구인, 그쵸? 임시 서구인 일반 스토리지랑은 다른 거예요. 그쵸? 즉, 스토리지 플랫폼 자체에서 WRM, 이게 뭐였어요? 한 번만 딱 쓸 수 있고, 그 다음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건 한 번 딱 저장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지. 뭐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읽을 수 있어야 된다. WORM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절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해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그쵸? 우리가 컴퓨터와 어때요? 정보. 이걸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와 정보. 자, 컴퓨터와 디지털 데이터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컴퓨터로 읽고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그죠?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종류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방식으로 구동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부르며 디지털 컴퓨터는 데이터의 표현, 처리, 전송 등의 모든 작업을 이산적으로 처리합니다. 그치? 이산적이라는 거는 띄엄띄엄
이란 얘기예요. 이해했지? 자, 그럼 이선적의 반대말이 뭐야? 이게 아날로그, 연속적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이선적은 띄엄띄엄이란 말이다. 그치? 흩어져 있다.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걸 이선적이라 그래. 이는 데이터를 연속적인 상태로 나타내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상반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죠? 디지털은 어떻게 돼 있어? 띄엄띄엄 존재하는데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거는 면접시험에도 묻는 거야. 여러분, 면접시험에도 물으면 어때요? 필기시험에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지. 이해했죠? 꼭 알아야 된다. 아날로그 방식은 사물이나 개념을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계기판은 변화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끊임없이 측정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옛날 차들 있잖아. 지금은 어때요? 계기판도 다 디지털로 돼 있는데 옛날 차들은 어때요? 이렇게 바늘로 돼 있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 디지털 방식은 사물이나 개념을 특정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는 방식. 디지털이란 용어는 손가락을 뜻하는 영어의 디지트에서 파생되었는데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켜 가면서 셈을 하는 방식과 디지털 데이터 표현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매 시간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전송하는 반면에 디지털 방식에서는 0 또는 1의 값만 전송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수직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0과 1만 전송하는 거하고 여기 어때요? 여기 몇 개나 숫자가 있겠어? 진짜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때요? 연속적으로 어때요? 정보를 전송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은 보통 뭐 하는 거야? 암호화란 뜻도 있지만 어때요? 이거는 그렇죠? 압축이란 말도 있어. 압축이란 말은 어때? 정보량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면 정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값을 전송하는 반면에 다시 두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매 시간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전송해. 그런데 디지털 방식에서는 어때? 0 또는 1의 값만 전송한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덜 받는 장점이 있어. 왜냐하면 0과 1만 간섭을 받잖아. 근데 아날로그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예요? 간섭을 받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훨씬 더 많은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방식은 외부로부터 간섭을 덜 받는 장점이 있어. 디지털이 외부로부터 간섭을 덜 받아. 반면 연속적인 값을 끊임없이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 이게 뭐예요? 아날로그잖아. 디지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아날로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거야. 그렇죠? 이를테면 매 시간 도치에 흐르는 전류량을 전송해야 할 경우에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렇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값을 측정한 후에 샘플링 값을 디지털화해서 전송한다면,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이렇게 줄이면은, 그치? 아날로그도 어때요? 그치? 아날로그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는 정보를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이게 시간 단위마다 샘플링해서 그것만 이제 압축하면은, 그쵸, 된다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전송한다면 손실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있지. 아날로그가 어때요? 디지털로 바뀌면 손실되는 데이터가 있지만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꼭 사람 눈은 아니더라도, 그치, 거의 어때요? 지금, 그치, 중간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쓸데없는 데이터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중요한 정보만을 남기는가? 그러면 어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값을 측정한 후에 샘플링한 값을 디지털화해서 전송한다면 어떻게 된다? 디지털로 바뀌면 손실되는 데이터는 있어. 그렇죠? 하지만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음성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에서 어때? 샘플링 돼서 처리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컴퓨터야. 그렇죠?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 그 중에서도 이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 처리하는 컴퓨터야. 이해했죠? 자, 최초의 컴퓨터는 어때요? 애니악 같은 경우에는 10진법을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어때?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는 다 뭐야? 이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 및 처리하는 컴퓨터다라는 거죠. 자, 즉 1. 전기가 흐르는 상태 0.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고 표현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한데 사람의 두뇌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억, 추론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잡한 전기회로들도 저연기회로들로 구현되는 오늘날의 컴퓨터에서도 1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들이 1초에 10억 개 이상의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각 정보라는 거, 인간이 어때요?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어때요? 다 그게 뭐예요? 전기 신호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치. 뉴런과 뉴런이 어때?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쵸.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때? 뭔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도가 강해지면 어때? 이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요. 근데 강도가 약할 때는 어때? 그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0과 1을 하고 어때? 비슷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어때? 여러분 인공지능을 배우면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그치? 배울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어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비슷하다. 그쵸? 다시 읽어봐. 1번을 다시 읽어보면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 그 중에서도 이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처리하는 컴퓨터야. 그쵸?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 아까 뭐야? 뉴런과 뉴런도 어때요?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일정한 강도를 넘어야 어때? 그 정보가 전달된다고 했잖아. 그쵸?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고 표현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그렇죠? 디지털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야. 사람의 두뇌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억, 추론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마찬가지로 복잡한 전기회로들로 구현되는 오늘날의 컴퓨터에서도 1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들이 1초에 10억 개 이상의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 표현법은 10진법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10진법은 많은 지역에서 이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까닭은 사람이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셈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대요. 자, 아이들에게 간단한 사칙 연산 문제를 풀게 하면 아이들은 10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직관적으로 10진법을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를 바탕으로 수를 표현하고 처리하는데 이때 전기적 신호로서 10진법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않지만 전압을 어때? 10단계로 구분해서 어때요? 그치? 그치. 10단계일 때는 많이, 9단계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한다면 구분하는 과정에서 모호성이 생길 여지가 많으며 기술적으로 실현하기가 또 매우 어렵고 이 때문에 전기적 구현의 난이도가 낮아서 이진법으로 사용한다. 그치?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어때? 되게 어렵잖아. 그치?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어때요? 정보를 전달한다? 안 한다. 요거 두 가지로 해서 이진법으로 어때? 구현한단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다. 그쵸?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자, 이때 비트는 도체의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해. 그쵸? 0 또는 1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돼. 그쵸? 반면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0, 1보다 다양한 종류의 상태를 사용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트랜지스터 대신에 양자를 이용해요. 그쵸? 연산을 수행해. 그런데 양자의 회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양자에 대한 값을 산정해. 그쵸? 양자의 회전 방향으로 양자의 값을 산정하는데 왼쪽으로 회전하면 0,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1이야. 그쵸? 1. 자. 그런데 미시적 세계에서는, 그쵸? 양자는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잘 봐.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도는 거지? 이걸 어때? 양쪽으로 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야. 상상도 안 된다.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 현상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이는 어때? 중첩이라고 불리는 어때? 양자역학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거는 자 그냥 신기한 얘기를 해볼게. 그냥 재미로 들어. 시험에는 안 나는 거야. 그쵸?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슬릿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강의실에 있으면 저희 컴퓨터가 아니라 카메라가 뒤에 있잖아. 그치? 그럼 저기서 빛을 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때? 예전부터 어때요?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면, 자, 파동이라고 하면 어때요? 파도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서 어때? 빛을 쏘고 있으면 여기 강의실 중간에다가, 그쵸? 뭘 만드는 거냐 하면 어때요? 그치?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어. 가림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슬릿을 두 개만 이렇게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게 뭐예요? 입자가, 그치? 입자라고 하면 알갱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때? 총을 쏘는 거랑 비슷해. 이게 뭐 방탄으로 돼 있고 어때? 여기만 뭐예요? 지금 여기만 어때요? 그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면 총을 쏘면 어때? 이거는 다 튕겨나갔고 여기만 통과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저쪽 총탄 자국이 저쪽 이쪽 벽에 어때요? 이렇게 두 줄로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봐봐. 물을 이렇게 확 뿌려봐. 파도 같은 게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 물 같은 거는 어때? 여기를 통과하더라도 파동은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겨. 그러니까 두 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게 파동이라고 하면 여러 줄이 생겨. 이거를 뭐야? 간섭 무늬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입자라면 어때요? 이 흰색 두 줄만 딱 생겨야 되는데 파동이라면 어때요? 여러 개가 생긴다. 그래서 어때요? 한번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실험을 딱 해봤더니 어때요? 여러 줄이 생겼어. 여러 줄이. 그 파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랬더니 어때? 딱 두 줄만 생겨.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나를 놀리나? 빛이 뭔가 뇌가 있어서 어때? 사람들이 보면은 두 줄만, 그치? 입자로 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어때? 파동으로 변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어때요? 입자를 봤다는 것도 어때? 우리의 빛이 그치. 빛의 입자와 부딪혀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상호작용을 하면 어때?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는데,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입자와 파동인 상태가 어때?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입자인 상태도 있고 파동인 상태도 있으니까 파동은 이렇게 여러 줄을 만들 거고, 입자는 어떻게 두 줄만 만들 거니까 실제로 저기 뒤에 이제 벽에 찍히는 거는 여러 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 이걸 뭐라 그래? 중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이 입자인 상태와 파동인 상태는 어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때?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첩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때?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중첩의 성질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 이진법을 이용한 데이터 표현, 요걸 보도록 할게요.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신호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및 명령문 또한 어때? 0과 1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했죠?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 기계어라 그래. 기계어. 자, 그래서 어때? 이 때문에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수를 십진법이 아닌 어때? 이진법으로 표현하며 문자나 명령어 또한 이진법의 수로 표현하는데 숫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때? 코드로 암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숫자는 뭐, 그치. 또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문자도 뭐야? 그쵸? 문자도 뭐 뒤에 가면 어때? 아스키 코드라든지 유니코드 같은 게 있거든? 이런 건 어때? 문자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어때? 코드로 암호한다. 컴퓨터에서의 수표현 일단 그럼 이제 어때요? 거기 2번은 수표현이고 3번은 문자 표현이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수를 표현하는 것과 컴퓨터로 어때요? 그치? 문자를 표현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사람은 컴퓨터에 어때? 십진법의 형태로 수를 입력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때? 이진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수를 이진법으로 바꾸어 받아들여. 이해했죠? 그럼 이제 보면, 그치, 여러분 지겹겠지만 세 번째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7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2의 제곱에, 그치, 2의 제곱이 뭐예요? 항에 있잖아. 그치? 4잖아, 4. 그 다음에 어때요? 2의 1승에 1.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6이잖아? 1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1, 1,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1, 1, 1.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 우리가 컴퓨터는 어때요? 입력을 바탕으로 이진법 수를 연산해를 이용해서 처리한 후에 다시 어때? 십진법으로 바꾸어서 사람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111로 뭐 계산을 한 다음에 보여줄 때는 어때? 다시 7로 바꿔서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말이야. 그쵸? 자, 자연수의 경우에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거나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했지? 아, 어떤 자연수든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계산은 어때? 컴퓨터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빠르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연수는 어때? 다 바꿀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음수 또한 어때? 이해 보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때?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해 보수,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해 보수라는 건 뭐냐 하면 얘는 어때? 그냥 11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무조건 어때? 1은 0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했지? 0은 1로 바꿔주고. 이해했죠? 그럼 얘는 어때? 000에다가 여기다 어때요? 2를 더해주면 어때? 그럼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00이 이제 없잖아. 그치? 00, 1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치? 이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해했지? 그냥 여러분 납득하라고 하는 거야. 그쵸? 자, 이해 보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수의 경우에, 그쵸? 실수의 경우에 이진법의 실수, 이진법의 실수를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법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때요? 지금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실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리수에는 어때요? 루트 2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뭐 파이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141592 1.44444 이렇게 444는 아니고, 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어때요? 파이 같은 건 어때요? 3.14 뭐 1592 뭐 이게 쭉 나갈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러면 이거를 뭘로, 그치? 이거를 이진법으로 바꾸기는 컴퓨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나 실수의 경우에, 그치? 특히 어때? 실수 중에서도 뭐 무리수나 유리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십진법의 실수를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법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컴퓨터는 어때? 십진법의 실수를 이진법으로 최대한 근사하여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때? 컴퓨터의 실수 연산은 약간의 뭐를 낼 수 있어? 오차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컴퓨터 문자 표현, 이제 컴퓨터는 수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자도 어때요?
문자도 뭘로 나타내는 거야? 기계어로 나타내는 거니까 0101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수를 이진법의 형태로 변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반면 문자의 경우에 어때? 이진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에 곧바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쵸? 이 때문에 문자는 특정 숫자로 암호화되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예를 들어볼게. 여기 얘가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 A를 어때? 65로 B는 어때요? 66으로 암호화해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각각의 문자에다도 뭐를 부여해 주는 거야. 숫자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문자가 뭐야? A는 65잖아. 그치? 그 65를 어때? 이진법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어때요? A가 표현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고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A는 65로 B는 66으로 암호화해서 표현한다면 ABBA, 그치? ABBB, A와 같은 문자열은 65, 66, 66, 66, 65가 되잖아. 그치? 이걸 다시 뭘로 바꾸면 돼? 이진법으로 바꾸면 ABBB, A가 표현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문자 암호화 방법은 어때요? 1986년에 어때요? 중요하다 이거. 아스키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의 경우에 EUCKR을 사용하며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유니코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는 어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시험에도 어때? 여러 번 났어 이거는. 자, 근데 이제 문자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때요? 처음부터 아스키 코드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때요? 바우다 코드가 나왔다. 그치? 바우다 코드는 1874년경에 어때요? 전신업에 종사했던 프랑스의 기술자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또한 이 분야에 종사했던 미국인 머레이의 이름을 따서 머레이 코드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바우다 코드는 5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5비트 코드로 32글자밖에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 글자 중에 2개를 코드 확장 기능을 갖는 글자로 이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제 5비트가 왜 32개냐 하면 이의 5승이 32잖아. 이해했죠?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했죠? 이의 5승이 32개니까 5비트라는 거는 몇 개의 글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32개의 글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32개의 글자는 너무 부족하니까 2개는 더 할 수 있어서 그치 7비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 글자 중에 2개를 코드 확장 기능을 갖는 글자로 이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치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는 코드 확장을 해서 이제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근데 바우다 코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아스키 코드야. 그치? 아스키 코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그치? 미국 표준 코드다. 그치?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다. 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걸 아스키 코드라 그래. 뭐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아스키 코드만 알면 되는데, 7비트 정보와 페리티 검사를 위한 1비트로 구성된 8비트 코드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생각해봐. 자. 지금 아스키 코드는 어때요? 지금 페리티 코드가 1개 있고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뭐야? 7개 있잖아. 그러면 7개면 어때요? 해봐. 7개. 2의 7승이면 얼마야? 32가 5승이었었잖아. 6승은 64. 7승은 128. 그러니까 128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스키 코드란 말이에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1비트는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페리티 코드라 그래. 자, 그러면 1비트로 구성된 8비트 코드인데 이 코드에는 어때? 특정 지역에서만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특수 문자도 포함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원은 그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표시 기호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있어. 이해했죠? 유니코드. 기존 컴퓨터의 문자 처리 체계는 8비트 단위로 이루어져서 어때? 26개의 알파벳의 조합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영어권에서는 문제되지 않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치? 8비트지만 어때?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어때? 7비트. 128인데 128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면 그치? 알파벳은 26개밖에 안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이해했죠? 자,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한국도 그런데 어때? 중국이나 일본은 어때? 또 한자를 사용하잖아. 이해했죠? 얘는 어때?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해했지? 그러면 등위 국가에서는 어때? 영어권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문자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16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러분 잘 봐. 16비트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2의 10승이면 얼마예요? 1024잖아. 그치? 11승이면 2048. 4096? 뭐 이렇게 하면 2의 16승이면 어때? 이게 몇만 자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자 코드의 길이 차이는 외국어로 된 디지털 데이터를 자국의 언어로 변환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문자를 서로 다른 인코딩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프로그램, 시스템 호환성과 확장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통합된 하나의 문자 세트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유니코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니코드는 몇 비트? 16비트.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 8비트인데 1비트는 페리티 코드고, 자, 페리티 비트, 1비트는 페리티고, 나머지 7비트로 어때? 문자를 128개를, 그치, 표현한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치, 컴퓨터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현대인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어때? 이진법 체계로 구동되어서 0과 1로 구성된 명령문만 받아들여. 이해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명령을 하든 입력을 하든 어때요? 무조건 뭐예요? 얘는 기계어 0과 1로만 어때?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되는 건 어때요? 뭐 그림도 있고, 뭐 글자도 있고, 숫자도 뭐 십진법이 다 나타나는 거지만 실제로 입력할 때는 뭘로? 기계어로만 명령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치. 우리가 생각해보면, 윈도우 11 있잖아요. 윈도우 11. 그것도 어때요? 코딩했을 때는 전부 다 뭐야? 0과 1로만 돼 있지? 이게 몇 줄 정도면 윈도우 11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줄을 쓰면 된대요. 1억 줄. 이해했지? 1억, 사람이 어때? 1억 줄을 하면 윈도우 11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치, 우리가 이진법 체계로 구동되며 0과 1로 구성된 명령문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어때? 복잡하고 난해한 이진 코드 명령문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01010001 이렇게 써 있으면 어때? 그거를 천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나는 집에 갔다는 얘기구만. 할 수가 있지. 누가 있어? 안철수 같은 사람, 그치? 안철수 씨는 그렇게 말했대. 이거를 왜 번역할 필요가 있는 거야? 더 보면 딱 읽히는데. 그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그쵸? 명령문을 직접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때? 일반 사용자들은 이진법 체계 명령을 대신해주는 어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어떠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 및 순서를 컴퓨터 언어 형태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그쵸? 컴퓨터 언어 형태로 기술해 놓은 것이야. 이해했죠? 자, 지금 어떠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 및 순서는, 이거는 뭐라 그래? 뒤에 가서 배우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 형태로 기술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논리적 산술력 연산만이 가능한 컴퓨터 하드웨어는 프로그램에서 지시한 일련의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로 뭐 쓰고 PPT 만들고 이것도 다 뭐야? 얘는 0101 이걸로 하는 거야 다. 이해했죠? 내가 갇히면 어때요? 아까 뭐 그치 A가 6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때? 이걸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걸 바꾼 다음에 다시 바꿔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때?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응 절차와 유사한 개념인데, 그쵸?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교수님 이렇게 써놓은 거야. 홍수 경보 발생 시에 대응 절차를 참조와 행동한다면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일지라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다. 그치? 사람이 홍수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절차의 지시사항을 어때요?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때요? 프로그램에 기술된 명령어를 차례차례 이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가 발생했어.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와.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차 타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지. 건물이란 뭐야? 1층에 있으면 너 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때? 쓰나미가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절차야. 이해했죠? 요거를 뭐라 그래? 이런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어때? 뭔가 어떤 작업의 순서나 절차를 정한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야. 그러면 자동 판매기에 가서 어때? 커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전을 넣는다. 그지? 컵이 나오면 기다린다. 컵을 꺼낸다. 마신다. 이거를 어때요? 이거를 이제 뭘로? 기계어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프로그램. 기계어로 표현하기 전까지를 뭐라고 그래? 알고리즘. 이해했지? 그래서 자, 명령어로 어때? 차례대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알고리즘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은 어때요? 프로그램이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가 먼저 있는 거야? 알고리즘이 먼저 있는 거지. 그쵸? 자,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문가인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제작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를 어때? 0과 1 이렇게 해서 코딩한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그치? 그래서 의해서 제작되는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때? 프로그램을 구현해요.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단순히 데이터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알고리즘. 그치? 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별 절차. 동그라미 쳐.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을 뜻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치. 여러분 안 배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를 배웠었냐 하면 순서도라는 걸 배웠어. 순서도. 이해했지? 그러니까 순서도는 뭐야? 그치? 지금 어때요? 이거 순서도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이거 판단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치? 뭐 이것들을 어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있지, 여러분? 거기 빨리 찾아봐. 순서도 찾아봐. 이렇게 생긴 걸 순서도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치. 내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구나. 순서도 정도는 알아요. 그런 거잖아. 그치? 지금. 그치? 그걸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거를 어때요? 0101 기계어로 이제 바꿔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쵸?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을 뜻하는데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동그라미 쳐 뭐라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 것.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수학적 개념. 알고리즘 뭐야? 수학적 개념인데 얘를 어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 것이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어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의 수학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자, 알고리즘은 어때? 수학적 모형. 알고리즘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계별 절차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뭐라고 그랬어? 문제 해결의 절차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럼 입력. 알고리즘이 외부에서 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라는 건데 왜 0개냐고 하면 어때요? 아무 작업도, 아무 입력도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출력. 알고리즘은 어때? 외부에 하나 이상의 결과를 출력한다. 이해했지? 입력은 0개도 돼. 이해했어? 근데 출력은 반드시 어때? 1개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명확성. 그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어때요? 사람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컴퓨터는 더 하지. 각 수행 단계는 명확해야 하면 어때?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어때? 수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한성, 알고리즘은 유한번의 단계를 수행하고 종료되어야 해. 어쨌든 종료되어야 된다. 이게 10,000번이든 20,000번이든 어때? 종료되어야지. 그쵸? 종료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효율성, 각 수행 단계는 어때? 사칙 연산과 같이 어때? 간단 명료한 연산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입력이 외부에서 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이해했지? 출력은 어때? 1개 이상. 얘를 어때? 1개 이상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해했지? 0개 이상이 되는 거다. 자, 그 유한번이다. 이거 이제 알아두면 되고. 자, 알고리즘의 표현이에요. 알고리즘은 어때? 순서도나 의사코드 형태로 표현돼. 근데 순서도 말했잖아. 그치? 순서도가 어때? 알고리즘을 표현한 거야. 그쵸? 의사코드도 뭐예요? 이것도, 그치? 순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도형 내부에 표현한 후에 도형 간의 순서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데, 이를테면 1부터 자연수 n까지 더하는 어때?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순서도나 의사코드를 이용하면 어때?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그치?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첫날이니까. 그치? 첫날이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그 재미로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어때요? 전부 11이잖아, 그치? 그럼 어때? 다 11에다 5 곱하면 5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 그치? 이렇게 푸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이런 걸 순서대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나 순서도나 의사코드로 만들었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지, 그치? 야, 지금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더해가지고 어때? 이거를 2로 나눠가지고 어때? 이걸 더해. 그걸 이제 명령으로 하려면 어때? 컴퓨터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0과 1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컴퓨터의 경우 순서도나 의사코드를 실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때?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개발뿐만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을 어때?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종 형태는 뭐가 되겠어? 최종 형태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머는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프로그램이 작성 시에 특정 문법을 갖는 명령어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를 어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래. 이해했죠? 자, 즉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러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프로그램 뭐야? 명령. 프로그래밍은 뭐야? 명령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때?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앞으로 사회과학에서도 어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명령? 그럼 어때? 명령은 쌍방향이겠어? 일방향이겠어? 일방향이지. 그래서 시험에 프로그램은 어때? 그치. 우리가 쌍방향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그럼 틀린 거야. 이해했지? 의사소통 과정은 맞는데 일방향의 의사소통이다. 그치? 그런 건 어렵지. 문제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뭐가 있어? 기계어가 있다. 컴퓨터는 뭐밖에 못 읽어? 기계어밖에 못 읽어. 이해했죠? 그러면 초기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가 곧바로 해석할 수 있는 0과 1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지만 언어들을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기계어라고 하는데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 컴퓨터는 잘 읽지만 여길 돼 있는 거를 어때요? 이거를 나는 집에 간다라고 읽을 수 있는 놈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치? 폰노이만 이러면 그치 읽겠지. 그치? 이거 쉽네. 라는 거잖아. 이해했지? 우리는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잘 못 읽잖아. 그치? 여러분은 잘 읽는데 나는 잘 못 읽는데. 그치?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근데 0161로 돼 있는 걸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때? 그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어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기계어, 언어들을 기계어라고 하는데,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때?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건 어때? 누구한테? 사람한테. 사람은 어때? 잘 못 읽어. 이런 뜻이야.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다. 그 어셈블리어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저급 언어야. 이해했지? 저질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얘를 어때? 저급 언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기계어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각각의 명령과 1대1로 대응하는 영단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개발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0101 대신에 이걸 뭐야? 그냥 그 컴퓨터에 명령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사람한테 명령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겠지? 그래서 어때? 각각을 뭘로? 영단어로 어때요? 그치? 바꿔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어셈블리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계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각각의 명령과 1대1로 대응하는 영단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어때요? 어셈블리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어셈블리어는 어때? 푸시, 무브, 엔드 같은 영단어를 이용해서 기계어를 표현함으로써 기계어보다는 어때? 향상된 가독성을 보여. 근데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방식과 사람한테 명령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도 뭐가 떨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잘 봐. 영어는 어때? 한국어랑 어순 구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는 어때요? 어순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영어로 써놨다고 해도 사람한테 명령하는 것과 어때? 컴퓨터에 명령하는 어순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문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셈블리어보다는 더 추상화되어서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에 가까운 형태로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거의 어순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야? 파이썬 같은 거는 거의 그치? 파이썬도 뭐 똑같지, 그치? 파이썬도 똑같은데, 그치? 제가 뭐 코딩 같은 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때 혹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치? 우리는 뭐 그런 전문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나오는 거야. 이 정도도 어때? 안 나와. 이해했죠? 요 정도 알면 충분히 교수님들 실제로 코딩을 하진 못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셈블리어보다는 어때? 더 추상화되었다는 말은 어때?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런 언어를 뭐라고 불러? 고급 언어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저급 언어라고 해. 이해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 뭐다? 고급 언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이제 고급 언어, 현재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은 어때? C나 C 언어, C++, 자바와 같은 어때?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도 뭐 옛날 얘기지. 그치? 지금 뭐 C나 이런 거 언어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파이썬으로 만들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고급 언어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 이해했죠? 자, 특정 기계어 형태에 종속적이지 않아서 어때? 범용적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때? 컴퓨터가 읽어, 못 읽어? 못 읽어. 그럼 어때? 고급 언어를 다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다시 저급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냥 자연어로 하면 되지. 왜 고급 언어로 해? 자연어를 어떻게, 이거 번역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냥 어때요?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어때? 고급 언어로 만들면 번역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가능해졌어, 이제? 그냥 자연어로 말해도 얘가 이걸 번역해서 코딩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파이썬, C++, 자바 같은 거 몰라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이해했죠? 나도 프로그래밍 해봤다니까, 진짜로. 그쵸? 와이프가 여권 사진을 수정해달라고 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수정하냐? 그 와이프는 내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아.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치?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수정하냐? 그치. 오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야, 이 수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해서 어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어때? 걔가 코딩을 해주더라고. 그치?
이 코딩 해준 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뭐야. 뭔가 스튜디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그렇지? 거기다 넣어보면 어때요? 파이썬을 실행시켜 준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해봤더니 진짜 수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작년 일인데, 그럼 지금 1년이 또 지난 건 1년보다는 어때? 조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이 어때? 입직했을 때는, 그치, 공대 안 나와도 뭐야. 그치, 공대 나온 애들보다, 컴퓨터공학과 나온 애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그치, 코딩 잘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야. 이해했죠? 여러분, 이거 오늘 첫날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어때? 작년에 개발자가 30만 명이 해고됐다고 하더라고. 이해했어요? 이제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 이제. 이해했죠? 누가 다 코딩하는 거야, 이제. 그치. 인공지능이 다 코딩한단 말이야. 그쵸. 이제 뭐가 이제 무서워졌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코딩하는 애들 없어졌지? 그 다음에 어때? 누구를 이제 해고하기 시작했냐 하면 어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애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인공지능도 누가 개발한다는 거야,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한다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메타에서 어때? 그치. 1,000억 원씩 주고 데려가는 애. 그치. 다른 애 필요 없어. 그냥 시키면 돼. 그러니까, 1,000억 원 주고 데려온 애 한 명이 어때요? 그치.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제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어때? 지금부터 어때? 코딩을 공부하겠다. 이런 거 미친 짓이야. 이해했죠? 지금 어때? 그쵸? 이런 미친 짓이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그치? 2년 전만 해도, 2년 전이니까 어때? 지금은 훨씬 더 뛰어나졌을 거야. 그쵸? 2년 전만 해도 어때? 컴퓨터의 코딩 실력이라는 게 어때요?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의 15%라고 했어.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그치, 2년 전에 15%였으니까 지금 어때? 10%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5% 정도가 됐다고 하면 무슨 얘기야? 네이버나 카카오에는 어때? 인공지능보다 프로그램을 잘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냥 그 새끼들 그 새끼들은 좀 이상하고 걔들 다 잘라도 어때? 회사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치, 여러분이 어때? 얼마나, 그치, 직업 선택을 잘한 건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쵸? 변호사 이제 다 없어졌다. 그치? 자, 인공지능이 하면 되기 때문에 어때? 로펌에 뭐야? 변호사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 한 명만 있으면 변호사 100명 고용한 것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격이. 그럼 이제 앞으로 누가 없어지겠어? 의사가 없어진다.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요건 알아둬야 돼, 여러분. 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때요? 자동화되고 그러면 육체 노동자부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뭐부터 없어지는 거야? 전문가들부터 없어지는 거야. 이해했죠? 왜냐하면 육체 노동 같은 건 어때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어때요? 전문적일수록 이 직업이 전문적일수록 어때? 완전히 수학적으로 딱 되기 때문에 그 완벽히 수학적으로 되는 건 어때? 코딩하는 애들이 있고. 이해했죠? 그나마 어때? 문돌이 중에서도 어때? 어떤 절차가 이게 명확하거나 어때? 지식이 명확한 건 뭐예요? 변호사들. 걔네부터 없어지는 거야. 회계사, 이런 거.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게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때요? 지금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밖에 몰라. 얘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는 몰라. 얘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야. 얘가 한 일은 그것뿐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몇만 층이니까 그치? 우리가 심층신경망이라고 해서 어때? 각 신경망에서 몇만 개를 하니까 인간이랑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너 사형했는데 얘가 왜 얘한테 사형을 선고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이해했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인공지능한테 너 왜 이렇게 했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뭐만 살아남는 거야, 이제. 공직만 살아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설명하지 못해도 돼. 퍼포먼스만 나오면 돼. 일반 사기업은. 이해했지? 근데 공직은 어때? 퍼포먼스가 안 나와도 돼. 너 왜 나한테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너 왜 이런 결정을 했어? 그걸 어때? 그냥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만 살아남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공직만 살아남는 거다. 그쵸? 첫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도 어때? 여러분이 보고서 같은 거 안 써. 이해했지? 제가 이제 찍어놓은 것도 있어, 작년에. 그치? 그러면 어때? 여러분 뭘 이용해서 보고서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촛불을 수집하면 어때? 이걸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보고서 써주는 플랫폼이 있어. 팔란티어라고. 이해했죠? 옛날에는 어때요? 다 일일이 어때요? 얘가 어떤 통화했지? 이거 다 들었는데 어때요? 지금 라벤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때? 이 새끼는 테러리스트. 얘는 살려둬도 돼. 그래서 어때? 그냥 인공지능이 저 새끼는 죽여 그러면 어때? 그냥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나 이거 적성이 어딨어? 그냥 플랫폼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해했지? 나 엑셀이 적성이 안 맞아. 그 엑셀이 그치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나 아래 한글 또는 어때? 워드가 적성이 안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워드가 적성이 안 맞는 새끼가 어딨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 이제 플랫폼 사용이 어때? 플랫폼 사용이 적성이 안 맞는 게 어딨어. 그냥 그치 인증하고 들어가가지고 너 이거 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뛰어난 플랫폼을 사용하겠어? 생각해봐. 모든 직렬 중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다 합쳐서. 정보직만큼 어때요? 뛰어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러면 또 팔란티어에서 어때요? 일반 사기업에서 쓰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고 정부나 어때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 이해했죠? 이스라엘 방위군도 이걸 쓴단 말이야. 이해했죠? FBI나 CIA도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걸 고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CIA는 어때? 박사들이 분석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돈도 많이 주니까. 이해했죠? 또 어때요? 국가정보학에서 나와. CIA 요원들은 어때요?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어때? 연구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어때? 적어도 그 정도. 너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갈래? 아니면 어때? CIA 가서 어때? 연구할래? 그럼 어때? 거기서는 어때? 한번 고려는 해보겠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 서울대학 가서 교수할래? 너 국정원 갈래? 그러면. 아이고, 아니, 서울대학 가서 교수할래?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쓰는 거나 어때?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보고서 쓰는 거나 똑같다고. 이해했지? 왜? 결국, 그치. 그 사람들도 어때? 팔란티어 이용해서 어때요? 보고서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해했지? 그 옛날에는 어때요? 여기다가 글씨 잘 쓰는 애가 어때요? 업무 잘하는 거지. 줄 잘 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어때요? 나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어때? 나 글을 잘 썼어. 또는 어때요? 나 문학적 재능이나 나 보고서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어때? 내 보고서 보고 A 플러스 줬어.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나 자대고 줄 잘 쳐. 이런 의미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어때? 합격해서 어때? 한 5년만 버티면 진짜 편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다. 그치? 여러분이 안 해. 보고서도 어때? 다 뭐야? 플랫폼으로 할 거야. 여러분 실력으로 한 걸 국가 전략을 여러분이 보고서 쓴 걸 그걸 어디다 쓰겠어. 이해했죠? 그걸 그치. 국가에서 어때?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은 뭐 하면 돼? 그치? 플랫폼 돌려서 보고서를 어때? 쓰면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어때?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없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때?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뭘로 바꿔야 돼? 저급 언어로 바꿔야 돼. 사람은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로 바뀌어야? 저급 언어로 바뀌어야. 특히 뭘로 바뀌어야? 기계어로 바뀌어야 어때? 컴퓨터 읽는다라는 거, 그치? 물론 저급 언어에는 어셈블리어도 있지만 어셈블리어로 바꿔도 못 읽는 건 마찬가지야. 그게 기계어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설지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뭐 하는 거겠어? 고급 언어로 사람들이 작성한 코딩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그치?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하는 거야. 이해했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한다. 이러면 어때? 끝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이러한 번역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프로그램 모두 이걸 바꾸면 틀려. 저급 언어를 고급 언어로 바꾼다 그러면 틀려. 이해했죠? 고급 언어를 뭘로 바꾸는 거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해. 그럼 왜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막 만드는 거는 어때?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바꾸는 거잖아. 그쵸? 자, 수행하지만 구동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쵸? 컴파일러의 경우 소스 코드를 모두 읽어드린 후에 한꺼번에 저급 언어로 번역해. 별표에. 한꺼번에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걸 뭐라고 한다? 컴파일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파일을 생성해요. 사용자는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인터프리터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어때? 얘는 한 줄 한 줄 읽어. 이해했죠? 한 줄 한 줄 읽어드려서 차례대로 번역 및 실행한다. 컴파일러와 달리 어때? 이 과정에서 따로 실행 파일이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시험은 이게 나는 거야.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파이썬은 어때? 얘는 파이썬은 시험에 날 수 있지. 이런 거는 그치? 얘는 어때? 컴파일러 방식이야? 인터프리터 방식이야? 인터프리터 방식. 이해했죠? 인터프리터 방식. 파이썬. 왜냐면 파이썬을 가장 많이 쓰니까 파이썬은 어때?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의 방식의 장점은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러나 소스코드의 크기가 방대하다면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경우 소스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번역 및 실행함으로 소스코드 크기의 영향을 덜 받아. 이해했죠? 자, 그러나 컴파일러 방식보다 실행 속도가 느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한 줄씩 하는 거니까. 고급 언어를 컴파일러 방식으로 번역할 것인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할 것인가는 언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결정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 파이썬이냐 어때? C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파이썬은 뭐야?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그거까지 알아둬. 자, 그래서 그러나 어떤 언어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든 컴파일러든 뭘로 번역하는 거야?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래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급 언어로 코딩하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어때요? 이걸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한다. 근데 여기서 저급 언어는 어셈블리어가 아니라 기계어. 이해했죠? 기계어.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쵸? 정보의 의미와 특성, 고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